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혜남 대표, 나연우 대표와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롯데칠성입니다. 2월 들어 롯데칠성 주가가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데요. 애주가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지만 이 치솟는 물가 상승에 소주 가격마저 오를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주류 가격 상승 기대감에 좀 실적 상승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주의 핵심 올린 주정값이 10년 만에 좀 상승하면서 가격 인상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물류비와 인건비 등 좀 제반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이 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한타증권은 기존의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상승했고 롯데칠성과 더불어서 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맥주, 무악, 또 풍곡주정 등 좀 주류 관련주들 동반 좀 상승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칠성 주가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아쉽게도 골든벨은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나연우 대표님은 보수적인 의견이시네요.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음료 주류 분야에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적으로 단기 과열권이자 싼 고점의 모습입니다. 저점 대비 30%가량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만약 계절적 특수를 볼 수 있는 여름까지 보신다면 롱텀으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하신다면 지금보다는 15만 원대 오면 눌림을 줄 때 그때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반면에 허혜남 대표님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실적 흐름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시면 지난해 주류 사업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4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올해 방역 완화 정책 또 이에 따른 유흥 시장에서의 수익 확대 기대감까지 형성되고 있고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서 제품 가격까지 인상된다면 호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단 매수 타점에서는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해서 중기 20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해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CJ E&M입니다.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CJ E&M 주가가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하락하는 등 급등락을 보였어요. 지난해 11월 헐리우드 제작 스튜디오인 엔데버 콘텐츠를 9,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콘텐츠 부문 물적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8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는 등 주가가 18만 원이었는데 11만 원까지 추락하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수요일 제2 스튜디오 설립은 지속 추진하지만 물적 분할은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디어 콘텐츠 대장주격인 CJ E&M 주가가 부진을 털고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리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허혜남 대표님은 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상승 탄력성은 좀 확보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물적 분할 계획을 좀 잠정 중단하면서 2월 9일 10%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로 다음 날 그리고 또 오늘까지 다시 또 좀 급락까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여전한 하락 추세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 물적 분할 리스크 해소 관점 정도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당분간 14만 원의 장기 저항선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나연우 대표님은 상승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위드 코로나로 인한 실적 기대감을 갖고 가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 2,900억대라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 저평가 상황에서 이번 물적 분할 리스크 해소는 아주 큰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또한 호실적을 내주고 있는 점도 강점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핫했던 SM 이슈가 있었죠. SM 인수가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 한번 점쳐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의 물적 분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으로 소액 주주들의 피해 논란이 고조되면서 CJ E&M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 역시 물적 분할 눈치 보기에 또 들어간 상황이죠. 네, 보통 이제 물적 분할은 이제 특정 사업 부분을 떼내어서 이제 신설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신설 회사가 존속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제 지분 가치는 동일합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이제 기업 공개를 진행하면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LS 일렉트릭, CJ ENM까지 물적 분할이 이슈가 되면서 금융 당국뿐만이 아니라 주요 대선 주자들까지 이런 무분별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좀 규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CJ ENM과 SK 이노베이션, 카카오 등 좀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기업들도 좀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디어 엔터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펼쳤는데 한동안 부진했던 미디어 엔터주도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인 흐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KRX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지수가 약 20%가량 빠졌는데요. KRX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움직임 속에서 오히려 저점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아티스트들이 복귀하고 있고 지금 공연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죠. 그리고 기존 사업 외에 메타버스, NFT 같은 이런 신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하이브인데요.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45%가량 빠진 상황인데 이를 통해서 낙폭 메리트 또한 갖고 가볼 수 있겠고 3월 BTS의 서울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추가로 해외 공연도 예정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NFT, 웹툰, 게임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허 대표님은요? 네,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에 따라서 좀 그 평가가 달라지겠는데 그 반등 넘어서는 시세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 또 오프라인 공연쟁의 기대감으로 이번 주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NFT 관련 신사업 모멘텀 형성 중이나 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국내 증시가 작년 저점 수준에서 추가 하락의 여부를 두고 좀 공방이 치열한 점을 보시면 시장의 어떤 안정성부터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몇 주째 핫 종목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 체계 변경에 따라서 진단키트 시장이 다시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역시 없어서 못 산다고 할 만큼 또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네, 정부의 그 방역 체계 전환이 있었습니다. 3일부터 60세 이상 등 좀 고위험군만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 체계를 전환했는데요. 이에 약국이라든가 편의점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자가 진단 키트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SD 바이오 센서는 이제 자가 검사용으로 허가받은 신속 항원 검사 제품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기술적으로 55,000원에서 81,0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휴마시스, 녹십자 MS, 시스웍 등 전체적인 진단 키트의 흐름이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SD 바이오 센서 주가는 급등 후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물려라 골든벨. 오늘은 한 번도 골든벨이 울리지 못했습니다.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네, 역시 좀 과열 국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미크론발 신규 확진자 급증 또 5만 명대까지 연일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지만 당분간 초과 수요 상태로 좀 지속될 전망이나 이미 주가는 좀 선반영이 됐다는 거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기술적으로 22,500원부터 2만 원에서의 좀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재진입 여부를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부가 10일부터 무증상 경증 환자에 대한 관리를 셀프 재택 치료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 측정기, 또 상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요 역시 폭증을 했는데요. 이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가 반짝 테마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관련주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진단키트주와 동일하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일 확진자 폭증으로 메가이시에스, 메디아나 같은 종목이 반짝 시세를 줬는데요. 하지만 일일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이런 인식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내외 엔데믹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접근에는 주의가 약간 필요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도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은
접근에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핫 종목을 만나봤는데요. 이 파이브스타의 의견은 참고 자료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다음 주 여러분의 계좌에도 상승의 종합 울려라. 지금까지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